잠깐,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전이다. 고혈압이요.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겁니까? 나 왔나 벌써 안 치매가. 선생님. 안 돼요. 난 내 코고는 소리에 내가 깨잖아. 누구지? 나야. 자,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자, 서대철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혈압은 유전이다. 이거 얘기 많이 이건 뭐, 들었어요. 이거 우리 예.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건 뭐 다 알아요. 그냥 거의. 하나, 둘, 셋, 열세. 이거 아닌가요? 예. 네. 이건 모르는 사람은 친환자들이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도 혈압약 드셨고, 네. 저도 이제 먹고, 네. 우리 애도 먹고, 그 다음에 손녀도 먹을 것 같고. 아이 선생님. 아니 잊지도 않는 소녀를 벌써부터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아, 그래요? 예, 그 관리만 잘하면 괜찮죠. 맞아요. 괜찮단다. 예. 괜찮다. 혜지 씨는 손녀가 뒷골 잡을 거예요. 아니 보통 이렇게 병은 보면 다 가족력이 있고 맞아요. 유전자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내 거 떨어지면은 좀 주세요. 해서 이렇게 먹고. 약은 나눠 먹는 거 아닌데 우리 그쵸? 매니저도 또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야 없냐 해가지고 또 먹고 예. 빌려 먹기도 하고.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네요. 박희숙 어머니. 네, 유전인 것 같아요. 아이. 저희 남편도 20년 전부터 그렇죠. 약을 먹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네. 그거 봐. 젊었을 때부터 혈압이 있었어요. 그래 이것만 봐도 유전이네요. 그리고 어머님은 그래서 치매도 좀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혈압에 연관이 돼서 치매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오늘 잘 나오셨어요. 네, 예. 또 예, 저희는 그 가족 중에 그 고혈압 환자가 전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유전 아닌가. 그러네요. 그러네. 좋은 자신 있게 하네. 맞아요. 잠깐, 지금 우리가 뭐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얘기하죠? 유전이다. 고혈압이요. 고혈압에 대해서 예, 얘기하는 네. 겁니까? 나 왔나 벌써 안 돼요. 치매가. 선생님 돼요. 왜 이러세요? 깜짝 안 순간이에요. 됩니다. 자, 정답 확인은. 혈압은 유전이 맞습니다. 역시. 네, 이건 뭐 거의 다 아는 상식이네. 아니 오를 들면서도 속으로는 아니길 바랬거든요. 근데 네, 역시 맞아요. 오였네요. 네. 이 부모님이 고혈압이라면 정말 조심해야 되겠는데 선생님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유전인 거는요? 네, 피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할 수 없는 건데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유전 자체는 고혈압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둘 다 고혈압이 없는 경우에는 자녀들이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한 10%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모 두 분 중에 한 분이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 중에 30% 정도가 혈압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분 다 만약에 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분들 2명 중에 1명꼴로 약 50% 정도는 고혈압에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지금 내 예사인 일이 아니네. 나는 고혈압이고 우리 집사람은 또 저혈압이에요. 그러면 고하고 중니까 이제 정상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상이 어떻게 아닐까요? 일단 혈압 자체는 젊었을 때 초기 발병하는 경우가 유전적 소인이 가장 크고요. 보통 요즘에는 혈압에 대한 그 유전적인 소양보다는 식생활이 겹쳐지면서 유전적인 소양이 강한 부분,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들, 그거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들에서 생활 습관이 겹치게 되면 고혈압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요,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러면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밥을 먹으면 아빠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맞아요. 반찬이 있잖아. 네. 그걸 애들 그대로 먹이잖아. 그렇죠. 젓갈도 요거 맛있다, 밥이 더 얹어. 그래서 그게 고혈압이 이게 자꾸 대물림되는 거 아니에요? 식습관이 같아지니까. 가정 내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같이 먹고 컸기 때문에 염분 섭취 정도라든지 아니면 음식의 종류라든지에 따라서 고혈압 여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취약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저염식으로 드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 나는 고혈압을 그럼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식습관 개선이나 운동 등을 통해서 유전적 소양이 아주 강하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 유전적 취약성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정상 혈압으로 평생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야, 이 여자가 말이야
누구 말씀하시는 그 반찬을 짜게 해줘갖고 그 나는 지금 고혈압으로 보고 계세요. 만들어 놓고 자기는 저혈압이 되고 말이야. 계신다고요? 아니 선생님 맛있게 드실 때는 언제고? 왜 그 사모님 탓을 하세요? 왜 나는 고야? 못 살아요. 아 어쨌든 네,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한철수 선생님.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오 나왔다. 저혈압.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아니지. 조금만 시간을. 아니야 고민이다. 이건. 네, 이건 좀-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뭐 준비 예. 하나 둘 셋. 우리 시청자 대표님들만 오를 오를 들으시고 들으셨어요? 출연자 셋은 다 네. X를 들었습니다. 예, 아니 왜 오를 드셨어요? 이제 저혈당이라든지 혈압이 떨어지면 순간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고 얘기를 그렇긴 들었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혈압은 저희들이 그래도 운동이랑 뭐 식이요법 하면서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혈압은 어떤 순간이 오면 목숨을 잃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서 얼핏 들은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저혈압이 더 무섭다.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서 저혈압 걸린 사람들이 오래 산대요. 왜 그렇죠? 몰라 누가 그러더라. 누가? 아니 그 어디 영국의 어디 무슨 박사가 네. 그 뭐 그런 얘기 하던 선생님 두 분이 제일 크게 웃으셨어요. 냅둬요. 어쨌든 아무래도 고가 네. 위험하죠. 고가 고죠, 그죠? 그럼. 정답은 X입니다. 맞췄네. 오 저희들이 맞췄습니다. 우리가 맞췄네.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위험하다 아니라 고혈압이 위험하네. 네. 아무래도 고인데 네. 이유는요? 네, 저혈압은 보통 숙주기 혈압이 90 이하 또는 이완기 혈압이 60 이하인 상태를 말합니다. 물론 폐렴 등의 감염이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시게 되면 폐혈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장기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평소에 혈압이 항상 조금씩 낮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보통 병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은 혈압이 조금 낮으시더라도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하지만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혈압을 쟀는데 지속적으로 혈압이 낮다. 그러면 꼭 담당하시는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약물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 서들치 선생님 다음 문제 주시죠. 고혈압 환자한테는 반신욕이 좋다. 반신욕. 하나 네. 둘 셋. 반신욕 뭐 좋지 않을까요, 그죠? 다오다. 다 오. 다오. 만장일치입니다. 오. 네. 반신욕 하면은 몸이 느긋해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그렇죠. 그것도 물도 미지근하고 좋잖아요. 노곤노곤이 다 몸을 다 담그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죠. 반신욕은 심장 아래니까 좋네요. 알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네. 목까지 잠기면은 그냥 심장이 좀 그렇죠. 심장이 부담이 무리가 갈 수 와요. 있는데 야, 이거- 반신욕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 다 오히려. 됐어. 예. 박혜수 씨요. 저는 이제 혈압 때문에 이제 젊을 때 좀 이제 걱정을 많이 했더니 주위에서 자기 남편이 혈압이 140 정도 처음 올랐는데 반신욕을 해서 이게 정상이 됐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도 이제 운동하면서 꼭 반신욕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어요. 그거 한번 물어봐야 돼요. 네, 맞아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 다 들렸어. 아니 선생님 지금 동네에 지금 이게 반신욕이 혈압이 좋다는 게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데 무슨 뭘 말씀이세요? 혈압도 낮잖아. 혈압도 이게 다 낮췄다고. 여기 낮추신 분도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생님? 이거 난리네요. 그 고혈압이 없는 환자들 같은 경우 아니면 심장 질환이나 혈관 질환이 없는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반신욕이 근육 이완이라든지 진정 작용, 혈관 확장 작용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 혈관이라든지 협심증, 고혈압, 그다음에 뇌졸중 이런 식으로 혈관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네. 운동보다는 좋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는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물이라든지 아니면 찬 공기에 노출이 되면 기존에 반신욕 하기 전에 혈압보다 더 높은 혈압으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압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신욕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우리가 정말 잘못된 진짜 상식을 그러네. 갖고 있는 게 이게 너무 정설이라고 믿고 있었던 게 맞네. 사실 연세 많은
그 어르신들은 목욕할 때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목욕하다가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고령의 고혈압 환자분들은 목욕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하는 게 좋을까요? 물의 온도는 가장 좋을 때가 체온보다 살짝 높은 37도 정도가 37. 가장 적당하고요. 40도 이상의 고온의 물에는 솔직히 그렇게 유익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물이 식기 전에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반신욕 후에 나왔을 때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 때문에 혈압의 변동량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신욕 후에는 항상 나오기 전에 급격한 체온 변화를 막기 위해서 끝내실 때는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한번 씻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나왔을 때 가운이라든지 아니면 보온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샤워를 한다거나 사우나를 할 때도 10분에서 1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만약에 오랫동안 지속을 될 경우에는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르신들이 집에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많이 계시다 보니까 반신욕을 많이 하시다가 욕조 안에서 잠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도 식고 체온도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어르신들이 반신욕을 좋아하신다면 옆에 계신 보호자분들의 주의가 항상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누구하고 같이 그렇겠네요. 있어야 돼. 네. 그 냉온탕은 어때요? 냉온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관이 이완됐다가 냉탕으로 가면서 갑작스럽게 수축하면서 혈압 변동률이 커집니다. 일정하게 유지되는 혈압보다는 변동폭이 커지는 경우가 혈관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혈압 환자한테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찬물에 그냥 팍! 그 얼마나 좋아. 그죠. 그게 위험한 거였네요. 네. 우리 고령의 고혈압 환자분들 혹시라도 뭐 온천이나 사우나 이용하실 때는 체온 관리 반드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고혈압 약에 대한 궁금증. 우리 박혜숙님께서. 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이 비타민이나 다른 종류는 그렇지 않은데 혈압약은 거의 아침에 눈 뜨면 거의 먹더라고요. 친구들하고 여행 가도 그러고. 네. 꼭 그렇게 아침에 먹어야 하나요? 보통 병원에서 아침 식후에 혈압약을 복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혈압약을 빠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하게 먹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보통 그렇게 권장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보통 아침에 먹어야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침 활동하기, 수면에서 깨어나서 활동하기 직전에 혈압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그 이후에 낮에 활동하는 동안 적절하게 혈압약이 작용하면서 적정한 혈압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통 수면 시에는 근육도 이완되고 혈압 변동률이 크지 않고 한 낮에 활동할 때에 비해서 10에서 15%는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에 야간에 이제 근무하시는 야간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80%의 고혈압 환자들은 낮에 활동할 때 혈압이 높게 되겠지만 한 10에서 20% 정도 환자는 밤에 수면 중에 혈압이 더 올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꼭 혈압 검사를 확인한 후에 혈압약 복용 시점부터 혈압의 변동폭까지 자세히 검사를 받고 복용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고혈압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에 대한 TV 왕진 주치의들의 솔루션을 한번 들어볼 시간이죠. 네. 네. 고혈압은 이렇게 관리하자. 자, 첫 번째 관리법. 짜잔. 혈압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꾸준하게 관리하자.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확한 혈압 측정입니다. 보통 이제 건강 검진 때만 혈압을 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정에서도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고혈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혈압을 측정할 때는 항상 정확하게 그리고 자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 번 측정했을 때 높게 나왔다고 해서 혈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번 측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침 시간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측정했다면 연속적으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도 측정해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혈압을 잰 뒤에는 꼭 그 시간과 그 다음에 혈압뿐만 아니라
그 맥박수까지도 정확히 측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까지. 그 혈압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분은 당장 가정용 혈압계 같은 거 장만하셔서 수시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TV 항진 주치 솔루션 두 번째는요. 짜잔. 소금은 멀리하고 싱겁게 먹자. 아, 이거 나왔네요. 저염식 식단. 고혈압 치료의 기본은 식이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습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액 내에 나트륨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에 있는 수분을 혈액 내로 이끌어 모아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나트륨에 대한 호르몬의 반응이 변화해서 혈압을 또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나트륨은 고혈압의 발생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미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심혈관계 합병증을 더 잘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소금 5g, 그래서 한 티스푼 정도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TV 왕진 주치 특급 솔루션 마지막은요. 짜잔! 음주, 흡연, 스트레스는 멀리하고 운동은 가깝게. 뭐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래, 그죠? 이게 뜻대로 되나 사람 사는 게 이게. 그렇죠. 흡연하는 자체가 동맥 경화를 악화시킬 수 있고 혈관벽을 때를 많이 끼게 해서 좁아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술을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지만 술 먹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술을 한 잔만 먹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 기운에 혈관 확장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먹을 때 얼굴이 붉어지고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혈관 확장에 다 영향을 미치지만 문제는 술이 깰 때입니다. 술이 깰 때 기존에 혈관이 이완됐던 것보다 더 많은 수축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보통 새벽녘에 술이 깨면서 고혈압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하죠. 새벽녘에. 네. 그래서 변이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혈관 자체는 이상이 없지만 혈관 수축력에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술을 먹은 다음 날 보통 협심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금주가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마지막으로요. 고혈압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고혈압은 수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2017년 미국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이나 2018년 대한고혈압학회 진료지침에 보면 수면 무호흡증이 2차성 고혈압의 위험 인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환자에서 80% 정도는 수면 무호흡증이 동반되어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충분하게 숙면하지 못하는 것도 혈압을 올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만약 혈압이 높은데 본인이 이제 코골이가 있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한다 싶으면은 이에 대한 치료를 하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수면무호흡증 치료는 뇌졸중 재발률을 낮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면무호흡증, 코골이 심한. 난 내 코골이 소리에 내가 깨잖아. 누구지? 나야.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신 분들이 그 숨을 코로 쉬지 못하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절로 입으로 숨 쉬려고 입을 벌리고 자게 되는데 그것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마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에 많습니다. 고혈압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근처 병원이나 의원에서 검사 및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고혈압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보통 방치하는 경우가 많고 방치하다 보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고혈압을 고용량의 혈압약을 복용해야만 잡을 수 있는 경우까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동안이라든지 얼굴 나이, 피부 이런 거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고혈압이 혈관 나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한 혈관이나 젊은 혈관 나이를 유지해주고 싶으시다면 고혈압 관리,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를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미루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혈압 치료라는 사실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순환기 내과 전문의 서대철 또 신경과 전문의 한철수 선생님과 함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